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차의 첫 번째 컨볼루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컨볼루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뉴런과 컨볼루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풀링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컨볼루션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컨볼루션입니다. 컨볼루션은 이미지 위에서 스트라이드 값만큼 필터를 이동시키면서 겹쳐지는 부분에 각 원소의 값을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을 출력으로 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좌측 하단에 인풋 이미지를 넣어놨고요. 자, 포인터를 잠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중간에 필터 값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에 이 필터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하면 아웃풋 값이 우측과 같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GIF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이렇게 하나씩 이동하면서 각 부분에 대한 연산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부분이 색칠이 됐을 때 필터가 처음 위치에 해당하는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할 때죠. 그때 해당하는 연산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필터와 함께 연산을 하면 8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되는 모습은 제가 여기 아래 적어놨으니까 한번 실제로 이 전체 그림에서 이 우측 아웃풋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직접 한번 계산해보는 것도 컨볼루션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실 수 있게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더 넣어 놨는데요. 이것도 한번 직접 계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될 건데요. 컨볼루션에서 제가 아까 정의를 얘기할 때 스트라이드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라이드만큼 이동해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말은 필터가 한 번에 얼마나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이렇게 3x3 필터를 사용할 때 이렇게 한 번 연산하고 이어서 이렇게 한 번 연산하고 또 이렇게 한번 연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이드가 2가 된다면 여기를 연산한 이후에 한 칸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2칸 이동해서 바로 이 부분을 연산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나와 있는 이 패딩, 제로 패딩을 의미합니다. 패드를 끼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패딩이 적용이 됐을 때, 패딩이 1이 적용이 됐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풋 이미지에 1짜리 패딩을 추가하면 이렇게 0이 들어가 있는 패드가 이미지 상하 좌우에 띠가 한번 둘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패딩 값이 2였다면 이 0으로 된 패드가 한 번 더 이 주위를 둘러싸게 되었겠죠. 네, 이제 파이토치에서 이 NNConv2D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생성하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내용은 이제 파이토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파이토치 홈페이지 도큐먼트를 이용해서 자세한 내용 공부를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은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딜레이션과 그룹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자료는 충분히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첨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인풋, 아웃풋, 그리고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패딩, 그리고 바이어스 정도라서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예제를 한번 수행을 해볼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계산해 보라고 추가 예제로 드렸던 내용에서 이런 연산을 진행을 할 때 얘가 필터라고 한다면 이 필터는 어떻게 선언해야 될까요? 3x3 크기의 한 장짜리 필터죠. 그러면 인풋 채널도 단 채널이고요. 그럴 경우에
인풋 채널이 1이고 필터가 한 장이니까 아웃풋도 한 장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웃 채널도 한 장이고요. 커널 사이즈는 3x3입니다. 그러면 커널 사이즈에 3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3x1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1x3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상하게 2x4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려면 요 자리에다가 괄호를 치시고 숫자를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예제에서 요 필터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다음 장에서 바로 해볼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입력의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conv nn conv 2d 이렇게 해서 입력 채널 하나, 출력 채널 하나, 필터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필터의 사이즈 하나 이렇게 3x3 필터 해서 요런 3x3 필터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요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웃을 뽑고 싶고 요 conv라는 펑션에 여기에 input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이 인풋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가가 요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 인풋은 타입이 텐서 타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풋의 형태는 배치 사이즈, 인풋 채널, 그리고 height, width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만들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컨볼루션에 대한 감각을 좀 익혀드리고자 한국 스타일로 예제와 함께 풀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한 문제씩 같이 풀어보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처음에 하시기에는 요 상단에 있는 수식이 다소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랑 같이 손으로 금방 풀어보고 이어서 터미널 창에서 바로바로 수행을 해보면서 컨볼루션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풋 이미지가 227에 227짜리 이미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채널은 뭐 RGB니까 당연히 3채널이겠지만 우선 채널에 대한 거는 제외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7짜리 인풋 이미지를 필터 사이즈 11x11에 스트라이드 4 패딩이 없이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온 아웃풋 이미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걸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에 그대로 한번 넣어 볼까요? 227 그리고 필터 사이즈는 11입니다. 그리고 패딩은 0이었기 때문에 이 항은 자동으로 0이 될 거고요. 스트라이드는 4였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227 빼기 11이니까요. 216이 되고 여기에 4를 나누게 되면 54가 나오게 됩니다. 그 요 끝에 보면 플러스 1 보이시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시면 이 11x11의 컨볼루션 필터를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드 4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온 이미지의 크기는 55가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측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64에 7x7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2고요. 패딩은 똑같이 제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 여기는 7이고요. 똑같이 여긴 0입니다. 나누기 2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64 빼기 7 이렇게 해서 결과는 57이 나옵니다. 그리고 57을 2로 나눴는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소수점이 발생하게 되죠. 2, 8 이렇게 적힙니다. 네, 이렇게 소수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버리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소수점을 버리시고 28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29가 나옵니다. 이어서 3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32x32 필터 사이즈 5 스트라이드 1의 패딩 2입니다. 계산해 보면 32 필터 사이즈 5 패딩은 2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스트라이드는 1이고요. 계산해 보면 32 빼기 5를 하시면 몇이 나올까요? 27이 나옵니다. 플러스 4를 진행하면 31이고 나누기 1이니까 32가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에 31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니까 32가 나옵니다. 결국에 이거는 32 x 32짜리 이미지가 들어가서 5x로 컨버루션을 진행을 해도 사이즈는 똑같이 32 x 32가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번에는 4번 인풋 이미지 사이즈가 좀 특이합니다. 32 x 64인데요. 요거는 여기에 넣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빼기 5 패딩은 0이고요. 스트라이드 1 이렇게 해놓고 보면 27, 몇이 될까요? 59 나누기 1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의 출력은 28 곱하기 60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한 칸 넘어와서 예제 5번을 풀어보면 64, 32, 3 그냥 한번 암산으로 계산해 볼까요? 스트라이드 1 패딩 1이니까 출력은 변화 없이 32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번 직접 터미널을 창해서 연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해서 토치를 불러오고요. 토치.nn, snn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그럼 이제 컨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nn.conv2d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풀어야 될 첫 번째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제에서는 필터 사이즈가 11이었죠. 그래서 일단 인풋 채널이 하나, 배치 사이즈가 하나, 인풋 채널이 하나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필터 사이즈가 11이었고요. 스트라이드 값이 4인 상태로 패딩은 0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선언을 해주면 컨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인풋 채널이 하나, 아웃풋 채널이 하나, 커널 사이즈가 11x11로 선언이 됐고요. 스트라이드가 4로 선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인풋 값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인풋은 토치 텐서 그래서 1, 배치 사이즈 채널 그리고 227에 227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인풋에 쉐이프를 출력했을 때 1, 1, 227에 227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값을 아웃에다가 담아 볼 건데요. conv input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아웃의 쉐이프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1, 1, 55, 5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계산했던 값과 일치한다는 거 금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제 2번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컨브 값이 얘는 컨브 2D 1, 1, 똑같고요. 필터 사이즈가 7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2네요. 패딩은 0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 이미지는 torch tensor에서 1, 1, 64, 64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계산을 그대로 진행을 해보고 아웃에 shape 때려보면 1, 29 by 29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서 예제 3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딩 값이 2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풋은 이렇게 해서 아웃은 인풋의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1, 32 by 32 그래서 스트라이드 1에 패딩을 2를 주고 오바이어 필터로 연산을 하게 되면 인풋 이미지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바로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예제 4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인풋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풋이
터치 텐서 1,1,32,64로 되어 있고요. 컨브 nn 컨브 2D, 그래서 얘는 1,1, 필터 사이즈는 5고요. 스트라이드 1, 패딩 제로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라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은 계산했을 때 아웃 쉐이프 1,1,28 60으로 나오는 거 확인 똑같이 됐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치 텐서 1,1,64,3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컨브 nn 컨브 2D 해서 1,1,3 스트라이드 1 패딩 1이니까 패딩은 1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고요. 아웃은 컨브의 인풋 이렇게 해서 쉐이프를 보면 1,1,64/32로 저희가 계산한 것과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 스트라이드와 패딩을 어떻게 적용하고 아웃풋 사이즈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쭉 사용해왔던 뉴런, 퍼셉트론하고 컨볼루션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이라고도 하고 퍼셉트론이라고도 하죠. 제가 좌측에 컨볼루션 필터, 아까부터 계속 저 색깔을 컨볼루션 필터라고 쓰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쭉 퍼셉트론의 웨이트 값으로 필터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연산할 때 인풋이라고 했던 데이터 값을 다시 갖다 놨습니다. 그 인풋 값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다시 갖다 놓고요. 실제로 연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연산이 진행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곱해서 1, 세 번째 이렇게 곱해서 3, 0이니까 없고요. 1이랑 1이랑 곱해서 1, 0이니까 없고 1이랑 1이랑 곱해서 1, 0이니까 없고 1이랑 2랑 곱해서 2. 그래서 여기에는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됩니다. 결과는 8이 되겠죠. 8인데 여러분이 퍼셉트론을 공부하실 때 아마 하나를 배우셨을 겁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바이어스죠. 그래서 컨볼루션 필터도 아까 nn 컨브 2D 그 파이토치 도큐먼트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 왔을 때 거기에도 적혀 있었지만 필터 역시 바이어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력은 8 플러스 바이어스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풀링입니다. 그래서 풀링이라는 연산은 실제로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풀리 커넥티드 연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면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2로 잡았을 때 2x2로 잡히고요. 2x2로 잡히게 되면 2x2 사이즈 이내에서 가장 큰 i를 뱉어내게 됩니다. 여기도 2x2 사이즈 안에서 가장 큰 8이 나가고요. 여기도 2x2 사이즈 안에서 가장 큰 7, 여기도 2x2 안에서 가장 큰 9가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풀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에버리지라는 말과 같이 평균, 글씨를 정말 못 쓰긴 하는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2x2 안에서 평균, 2x2 안에서 평균, 2x2 안에서 평균을 계산하고 똑같이 2x2 안에서 평균을 계산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본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토치에는 .conv2d가 있었던 것처럼 맥스풀 2d가 사용하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사이즈를 설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커널 사이즈만 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실제로 간단한 모델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CNN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지었지만 굉장히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터미널 창을 켜시고요. 저와 똑같이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토치 텐서에 1,1,28/28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onv1 nn conv2d 1,5,5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인풋 채널은 하나, 아웃풋 채널은 5개, 아웃풋 채널은 5개, 필터 사이즈는 5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풀링 레이어 nn max pull 2d 해서 풀링의 필터 사이즈를 2x2로 설정을 하고요. 아웃을 처음 뽑아보면 conv1 input 이렇게 하고 그 다음 out2는 풀링 레이어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웃의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고 out2의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앞서서 계산한 것과 같이 사이즈가 계산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을 배우고 직접 활용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이 CNN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라서 one more thing이라고 해서 집어넣었는데요. 굳이 막 알고 싶지 않으시다 보면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공부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쭉 돼 있고 이쯤에서 컨볼루션 연산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적힌 내용을 보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오퍼레이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왜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적혀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컨볼루션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그림이 세 가지가 있죠. 컨볼루션, 크로스 코릴레이션, 오토 코릴레이션. 그래서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가 필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필터 값이 기존에 있는 이미지와 얼마나 겹치는가에 해당하는 값으로 출력값이 결정이 됩니다. 요 연산이 컨볼루션 연산을 의미하고 아까 보셨던 요 별 모양이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 G 모양은 요렇게 생기는데 입력은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겹쳤을 때는 제로고요. 조금 겹쳤을 때는 요만큼, 더 많이, 가장 많이 겹쳤을 때가 가장 큰 값, 그리고 조금 겹쳤을 때가 작은 값.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산이 컨볼루션이고요. 크로스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G 값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겹친 값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왜 컨볼루션이라고 적어놓고 연산자를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넣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적은 컨볼루션 필터의 값이 있다면 연산을 하기 전에 굳이 이거를 요렇게 한번 뒤집고 요렇게 한번 뒤집어서 연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 필터를 뒤집지 않은 채로 바로 겹친 상태의 연산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저게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적힌 이유는 우리가 필터를 안 뒤집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딥러닝을 공부하시면서는 크로스 코릴레이션과 컨볼루션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one more thing이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신 내용은 까먹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